북미 실무 협상의 주역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는데 핵실험 중단 등 북한이 그동안 취해온 비핵화 조치를 모두 그만둘 수 있다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우리 정부가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내놨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외교 현안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는 주말인 오늘도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에 관해선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를 여는 등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와 지지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일본 시민들이 오늘 도쿄 도심에 모여 일본 방송 혐한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반대하는 서명에도 한 달 만에 9,000명 넘는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충북 충주의 접착제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 1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8명이 다치고 1명이 실종돼 수색 중입니다. 10개월에 걸친 유류세 인하 기간이 끝나면서 오늘 주유소에는 기름값 오르기 전 주유하려는 차들로 붐볐습니다. 내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는 14원씩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오늘 하루 북미 간의 기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북한의 불량 행동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북한은 모든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핵 개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내비친 건데요. 담화의 명의도 대미 실무 협상을 맡고 있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박현주 기자입니다. 최선희 부상은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비판으로 담화를 시작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모독했다며 반드시 후회하게 될 실언이라고 한 겁니다. 지난 27일 폼페이오 장관의 미 재향군인의 연설에 대한 반응입니다. We recognized that North Korea's rogue behavior could not be ignored. 최 부상은 폼페이오 장관의 이 발언이 북미 실무협상 개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대화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모든 조치들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북한을 떠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북미 협상이 시작되면서 북한이 취해온 핵실험 중단 등 비핵화 조치를 그만둘 수 있다는 압박입니다. 그러면서 최 부상은 북한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란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담화가 북한이 이어온 강원 양면 전략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폼페이오 장관에겐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겐 친서를 보내는 양면 전략을 써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 석유 제품 불법 거래에 연루됐다면서 홍콩과 대만의 업체 등을 추가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게 새로운 조치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제재를 이행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하되 자극은 하지 않는 일종의 수싸움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 대상은 모두 5곳입니다. 대만인 2명을 포함해 대만과 홍콩 해운업체 3곳입니다. 선박 한 척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제된 석유를 해상에서 북한 유조선과 직거래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묶이고 거래도 금지됩니다. 한미 연합연습 종료 이후에도 북미 협상이 겉도는 상황에서 꺼내든 압박 카드로 보입니다. 같은 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세계 강제실종 희생의 날 성명에서 북한을 강제실종 사례국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다만 시리아나 베네수엘라 등과는 달리 정상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미 재무부도 추가 제재가 아닌 기존 제재의 이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화를 풀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도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고도의 수싸움으로도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주한 미군 기지 땅을 조속히 환수받겠다고 밝히자 미국에 대한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불만을 표하고 또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계속 압박하자 대응에 나섰다는 거죠. 하지만 청와대는 외교 현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미군 기지 반환 문제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회의 뒤 NSC는 26개 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우리 정부가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그간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불만을 표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군사훈련 비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분담금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일본을 두둔하고 한국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할 말을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 현안과 무관한 통상적인 회의 결과 발표라며 대미 압박용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10여 년 전 기지 땅 반환을 합의하고도 기지 오염 치유 비용을 누가 댈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습니다. NSC 상임위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커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이 문제를 취재한 이서준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일부 언론의 분석, 전문가들의 분석과 또 청와대 설명 간에 좀 간극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살펴볼까요? 청와대는 이제 이게 특별하게 어떤 논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고 발표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회의 결과를 발표한 거다라는 입장이죠. 어떻습니까? NSC 상임위의 회의 결과는 매주 발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매주 목요일에 NSC 상임위를 열고 그 회의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금요일에 발표가 되어서 그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참석하는 상임위원들의 일정에 따라서 수요일 또는 금요일에 열기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수요일과 금요일에 개최된 적도 이전에 여러 차례 있긴 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이제 추석 이후에는 한미 간의 분담금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군 기지 반환 카드를 압박용으로 꺼내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여러 전문가들과 또 언론이 이 분담금과 이번 청와대 결정을 연결지어서 보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김동엽 이 경남대 교수는 우리 측이 이 주한미군을 위해 간접적으로도 많은 것을 양보했고 또 우리 국민이 겪는 불편, 손해도 엄청난 비용이라는 점을 얘기하려 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마다 이 토지와 건물을 무상 제공하고 있고 또 의무복무 사병을 저렴한 인건비로 제공하는 점을 강조해 오기도 했습니다. 1조 원 정도의 이 분담금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미군 기지 반환 문제로 미국 측에 보여주고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예, 그게 바로 지금 소개한 김동엽 교수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와 또 언론 매체의 보도들인데 하지만 청와대는 전혀 아니라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와 통화를 한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관련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는 한미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협상 카드를 협상도 하기 전에 공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시기가 좀 미묘한 건 또 사실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한 이후에 이 민감한 시기에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할 말은 하겠다, 또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군 기지 이야기가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왜 반환이 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한지 그 이유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돌려받을 부지의 이 토지나 수질의 오염이 심각한 걸로 드러났는데 그 정화 비용을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중 누가 되느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넓은 부지의 오염이 10여 년째 방치가 되면서 오염은 더 극심해지고 또 미군이 이미 떠난 기지의 경우에는 텅텅 비어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 이 오염과 슬러마가 계속 극심해지면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가 최근 들어 더 커지고 있습니다. NSC 상임위도 이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돼서 이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염 정화 문제가 한미 간에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미군 기지를 돌려받게 된다면, 떠안게 된다면 이 오염 관련 비용을 결국 우리가 같이 또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우리 정부가 떠안은 상태에서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 반환을 받아서 이 땅을 개발하려면은 이 오염 정화 비용을 우리 정부가 우선 지불해야 하는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그래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제 NSC 발표는 도리어 미국 정부가 환영할 만한 내용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선부담을 먼저 하고 이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추후에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어제 NSC 발표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 정도로만 답했습니다. 주한 미군 측도 조기 반환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열기로 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가 주말인 오늘도 물밑 협상을 이어갔는데 소득은 없었습니다.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여야는 서로를 비판하며 여론전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3일 예정대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청문회 무산 시도 행위는 마구잡이로 던져댄 의혹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혀 근거가 없고 허위, 왜곡, 날조로 드러날 것이 두려워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증인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대국민 사기 청문회를 기획하고 있다.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원한다면 야당 탓을 중단하고 핵심적인 채택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당은 핵심 증인의 청문회 참석을 위해선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일정 연기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국회가 당초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 달 3일부터는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청와대로선 재송부 요청을 거친 뒤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고 여당과 청와대는 예정된 청문회 일정을 고수하면서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네, 이렇게 청문회가 열릴지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당은 광화문에 나가 조 후보자 사퇴를 외쳤습니다. 동시에 지지자들은 어서 청문회를 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한 청년단체가 조 후보자에게 제안했던 대담회까지 열리면서 오늘도 조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국회를 비운 한국당은 서울 경복궁역 주변에서 열린 3차 장외 집회에서도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사법권은 부인을 반드시 불러야 되고 그리고 자녀 입학과 사학금 부당 수령은 부인과 자녀를 불러야 됩니다. 지도부들은 집회가 끝난 뒤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습니다. 휴일인 오늘 조 후보자는 출근하지 않았지만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앞엔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멈추고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실시간 검색어를 통한 지지 움직임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한 청년단체는 공개 대담회를 열고
딸 입시로 논란이 되는 조 후보자가 청년의 박탈감에 직접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 조국 후보의 삶이 달랐더라. 청년들에게 와서 직접 듣고 직접 얘기를 해달라. 이들은 조 후보자에게 대담 참석을 제안했지만 조 후보자가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검찰에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렸는지 수사하라고 촉구했었죠. 검찰이 오늘 다시 한번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 검찰은 우선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며 주변 인물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를 발탁할 당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보도된 뒤 피의사실 유출 논란이 일자 공식 해명에 나선 겁니다. 청와대는 어제 브리핑에서 검찰이 흘렸는지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로 기사를 작성했는지 알 바 없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 반드시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하루 만인 오늘 오전 검찰이 압수물을 언론에 유출했다거나 압수수색 당시 방송을 대동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끝난 뒤 언론사가 부산의료원의 허가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가 문건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검찰 내부엔 수사 상황을 알리지 말라는 함구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의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일본 언론 매체들이 지상파 TV 할 것 없이 근거 없는 혐한 발언을 쏟아내자 일본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증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멈추라고 시위를 벌인 건데요.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도쿄의 지상파 TV 방송국 TBS 앞에 하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주 이 방송의 계열사 시사 프로그램에 나온 혐한 발언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한 패널은 일본인 여성 관광객이 한국 남성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언급하다 한국을 싸잡아 욕하고 女性観光客をその国のね、訪れた国の男が襲うなんてのはね、これはもう世界で韓国しかありませんよ。 심지어 보복 폭행도 권장했습니다. それは日本男子も韓国女性が入ってきたら暴行しなきゃいけないからね。いや、それは 이런 언론의 혐한 조장에 시민들이 맞서기 시작한 겁니다. 시민들은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영화하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차별적인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보내는 방송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視聴率が取りたいの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非常に無責任にメディアでそういった喧嘩ムードが垂れ流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 이런 가운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일본 지식인들의 아베 정부 규탄 성명, 한국은 적인가로 촉발된 집회인데 이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이 한 달여 만에 9천 명을 넘겼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오늘 우리 국회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자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식, 박찬대, 이용득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이용주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은 오늘 독도를 찾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규탄하고 과거사 반석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외무성 가나스키 겐지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주일 한국 대사관 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어젯밤 충북 충주의 한 화학제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화학물질을 합성하던 중에 사고가 난 걸로 보이는데 폭발이 어찌나 컸는지 공장 벽면이 떨어져 나가고 유리창이 뜯겨나갈 정도였습니다. 8명이 다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불꽃이 번쩍이더니 땅이 흔들립니다. 공장 벽이 뚫리고 파편들이 쏟아집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젯밤 11시 50분쯤입니다. 충북 충주 중원산업단지 안에 있는 한 화학제품 공장이 폭발한 겁니다.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파트에 누가 이제 25톤 트럭이 들이받은 줄 알았는데 공단 쪽에서 이제 불기둥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불은 12시간 만에 꺼졌지만 44살 백모 씨 등 직원 8명이 다쳤고 51살 오모 씨가 실종됐습니다.
폭발은 화학물질을 합성하던 곳에서 처음 일어났습니다. 오 씨는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뼈대만 남아있는 이 건물이 처음 폭발이 일어난 곳입니다. 철근 기둥이 휘어져 있고 안쪽에는 모두 타버린 커다란 통들도 보이는데요. 폭발의 여파로 이 건물 앞쪽으로는 이렇게 커다란 액체 질소통과 구조물 파편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공장은 벽면이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변 공장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이 뚫린 곳이 30곳이 넘습니다. 공장을 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폭발이 난 공장 건물 옆에 있는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벽면이 이렇게 완전히 휑한 모습인데 유리창이 통째로 뜯겨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이쪽을 보시면 바닥에도 다른 구조물들이 이렇게 화장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데 천장에 있던 구조물들이 모두 떨어진 겁니다. 소방은 폭발이 일어나기 전 건물 안에서 불이 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실종된 오 씨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불이 어떻게 났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공장에선 지난 1년간 불이 3번이나 났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최근 경북과 제주에서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맹견인 핏불 테리어가 집안까지 들어와 70대 노인을 공격했습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쳐 응급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78살 강모 씨 다리입니다. 오늘 새벽 투견으로 알려진 핏불 테리어에 물려 곳곳이 찢어졌습니다. 집 거실에서 쉬고 있다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내 다리를 딱 물어보는 거. 어찌된 다리는 피가 줄줄줄 흘러요. 너무 놀랬지. 목줄 풀린 핏불 테리어는 산책 나간 아들이 데리고 나갔던 진돗개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진돗개와 싸우다 집안까지 들어왔고 이후 거실에 있던 강 씨를 덮친 겁니다. 우리 개 이제 끌고 나오니까는 저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개를 보자마자 뛰내려왔습니다. 함께 있던 남편은 야구방망이를 써 아내로부터 개를 겨우 떼어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은 개를 잡아 구청에 넘겼습니다. 구청은 핏불 테리어 주인이 나타나 개를 찾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개 주인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 번 물면 쉽게 놓지 않는 핏불 테리어는 도사견,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등과 함께 맹견으로 분류됩니다. 3년 전에도 경기도 용인에서 핏불 테리어에 70대 여성이 물려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오늘 인천에서는 성소수자들의 행사인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해에는 축제를 반대하는 쪽과 부딪히면서 행사가 무산됐는데 올해도 반대 집회는 있었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인천 도심 한복판에 무지개색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무지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상징합니다. 성소수자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 성소수자의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축제에 함께한 참가자들은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이 축제는 2000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돼 매년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everyone has access to human rights. They don't have the same kind of protections or legal rights as other people.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는 부평역 쉼터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과 각종 기념품 그리고 현수막이 눈에 띄는데요. 바로 길 건너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횡단보도를 하나 사이에 두고 경찰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맞불 집회를 연 곳은 기독교 단체와 보수 시민 단체들입니다. 동성애가 미풍양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며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치료가 정답이다! 지난해 인천에서 첫 퀴어 축제가 열렸는데 양측이 몸싸움을 하며 마찰을 빚어 행사가 중단됐습니다. 올해도 일부 참가자들 사이에 거친 목소리가 오갔지만 경찰의 제지로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가끔 소셜미디어에 보면 일부러 아슬아슬한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곳은 명소처럼 되다 보니 사진 찍으러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도 붙었지만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이혜원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산속 바위를 아슬아슬 걸어가더니 좁게 파인 틈에 다리를 뻗어 앉습니다. 바로 아래가 낭떠러지인데
스릴 있는 사진을 찍었다는 인증샷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엔 40대 등산객이 북한산에서 사진을 찍다 10m 아래로 떨어져 다쳤습니다. 야경이 예쁘기로 소문난 낙산공원에서 성벽을 따라 사람들이 오릅니다. 공원 곳곳에는 이렇게 한양 도성을 아껴주세요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읽어보니까 성벽 위에 올라가면 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올라가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셔터 소리가 들리고 한 여성이 성벽 위에서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선 성벽을 밟고 내려옵니다. 이런 모습이 올라가는 길목 곳곳에서 보입니다. 성벽에 올라 한참을 앉아있는 남녀도 있습니다. 보는 주민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더 많아요. 더 많이 와요. 저는 안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더라고. 우리도 말해요. 내려오라고. 600년 역사의 한양도성은 사적 제10호로 훼손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가 24시간 촬영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제지하는 건 어렵다는 게 관리 부서의 설명입니다. 어떤 데 보면은 성벽에 거의 누워 있는다니까요. 도성 위에 올라가고 그러면은 저희가 모니터링 하다가 경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슬아슬한 추억을 만들려다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쾌한 기억만 남길 수 있습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예, 오늘 상당히 많은 주유소에서 차량들의 주유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서 기름값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올린 곳도 있고 또 내릴 땐 느리면서 올릴 때 잽싸기만 한 기름값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주유소입니다. 도로변에 차가 줄지어 서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가 끝나면서 내일부터 기름값이 오르게 됩니다. 기름을 넣으려는 주유소 줄이 생기고 이 줄 때문에 차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기름값이 가장 싸게 맛보고였어요. 내일 기름값이 오르기 때문에 오늘 가득 채우려고요. 기름값이 오르는 건 세금 때문입니다. 유류세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름값의 60%를 차지합니다. 휘발유 1리터가 1,500원이라면 900원 정도가 유류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류세를 15% 내렸습니다. 국제적으로 기름값은 올랐지만 서민들 부담을 덜기 위해 체감 인상폭을 낮추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번 달까지는 조치를 연장하는 대신 인하폭을 7%로 줄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유는 41원, LPG는 14원씩 인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휘발유 값은 평균 1,591.3원, 전국은 1,495원 선입니다. 경기도 나쁜데 소비자들 불만은 큽니다. 많이 차이 나죠. 지금 뭐 리터당 30원, 40원이 저희는 50리터씩 넣으니까. 주유소들이 가격을 내릴 때는 느리면서 오를 땐 신속하다는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기름값은 유류세 인하 1, 2주 전부터 이미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류세 정상화에 대비해 일부 주유소가 먼저 가격을 올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질 때 이를 반영한 주유소는 4곳 중 1곳에 불과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대통령 전용차로 수소차를 쓰겠다고 하면서 이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좋고 환경 친화적이라 정부 차원에서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수소차 시대를 열기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수소차는 환경을 보호합니다. 외부 공기 중의 산소를 수소와 결합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에너지 효율도 좋습니다. 단 한 번의 충전으로 약 600km를 달립니다. 안전성도 입증됐다는 평가입니다. 연료 탱크에 총을 쏘거나 강한 충격을 줘도 버텨냅니다. 문제는 비싼 가격입니다. 수소차 넥소의 가격은 7,200만 원이 넘습니다. 정부 보조금 등을 받아도 3,500만 원에 달합니다. 충전소도 문제입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 전용차를 충전하려면 서울에 단 2곳뿐인 상암동이나 양재동 충전소까지 가야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22곳에 불과합니다. 영업시간도 제각각입니다.
충전소를 늘리기 위해선 정말 안전하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수소 저장 탱크 같은 경우에는 탄소 복합섬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속성 그런 저장 용기보다 훨씬 더 좀 안정성이 좀 더 강화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출 센서를 설치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저희 쪽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정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를 시작으로 도시명 수소차 충전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전기차 등의 필수품인 배터리를 놓고 LG와 SK의 싸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소송전이 뜨거워지면서 양측 모두 매달 50억 원 정도를 미국 로펌에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기업들끼리 싸우는 사이 일본과 중국의 경쟁사들만 득을 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두 대기업의 다툼은 지난 4월 시작됐습니다. LG화학이 전기차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자사 핵심 인력과 기술을 빼갔다는 게 LG화학의 주장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대화로 풀자던 SK이노베이션도 강공으로 돌아섰습니다. LG화학이 개발한 배터리가 자사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 국제무역위원회에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 배터리를 사용한 LG전자까지 연방법원에 함께 제소할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만드는 배터리 가운데 많은 부분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LG화학은 특허와 연구 개발비만 비교해도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소송전이 가열되면서 두 기업 모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매달 미국 로펌에 내는 비용만 50억 원씩으로 양측 모두 법률 비용으로만 최소 1,500억 원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제품을 팔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집안 싸움에 중국과 일본 경쟁사만 어부지리를 얻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홍콩 경찰이 이번 시위를 이끌어온 20여 명을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집회도 모두 허가해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곳곳에 모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작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홍콩 경찰이 시위를 이끌어온 입법회 의원 2명을 어제 체포했습니다. 두 의원은 하루 만에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29일과 30일에 걸쳐 홍콩 경찰이 잡아들인 시위 지도급 인사는 이들뿐이 아닙니다. 우산혁명의 주역 조슈아 웡과 아그네스 초우를 포함해 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처럼 시위대 와해 의지를 드러낸 경찰은 오늘 예고됐던 집회와 행진을 모두 불허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을 우려한 시민단체 연합은 대규모 집회를 취소했지만 곳곳에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 단체 소속 시민 1000여 명은 종교 행사는 허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위대는 중국 연락사무소 방향 등으로 행진도 했습니다. 헬기와 살수차 등을 동원한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불법 행동을 멈추라고 경고한 뒤 최루탄을 쐈습니다. 여기에 시위대가 화염병으로 맞서면서 소규모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바로 옆 중국 선전에선 인민해방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져 홍콩의 긴장감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4명의 사상자를 냈던 서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대표와 감리 보조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철거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건물이 철거 도중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들을 덮쳐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부부를 포함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업무 처리가 늦다며 직장 후배를 2년 가까이 때리고 괴롭힌 30대 회사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경기도 안산의 한 제조회사에 다니는 39세 김모 씨는 이렇게 후배 머리와 가슴 등을 13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주 초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할 예정인 허리케인 도리안이 최대 풍속이 시속 220km인 4등급 허리케인으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플로리다에 4등급 이상 허리케인이 상륙하는 건 27년 만입니다. 주 당국은 플로리다 전역에 비상을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서울대가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 등이 불거진 교수를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서서문학과 소속 A 교수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2차례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징계위에 정직 3개월을 권고하자
피해 학생이 나서서 실명 대자보를 붙이며 A 교수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A 교수가 연구 성과를 도용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예, 토요일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팩트로 부딪히자로 정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 막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부터 7시 조금 넘어서까지 진행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정래 소설가의 대담 자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이사장이 작심한 듯이 이 조국 후보자 논란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의혹은 결론 내리기 충분치 않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측 해명과 또 의혹 제기하는 쪽 서로 주장하는 팩트를 청문회에서 부딪히게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청문회를 빨리 열자. 그래야지 양쪽이 팩트로 부딪히면서 뭔가 논란을 끝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군요. 네, 유 이사장 말은 뭐 조국 후보자 말고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니고 좀 합리적으로 논쟁을 벌여보자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조국 후보자 비판하는 대학생 촛불 집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대학생들도 생각해봐야 한다. 촛불 들었다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결론 내려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방송에서 괜히 마스크 얘기했었다가 엇길로 나갔다면서 한 발언인데 그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을 좀 해명을 한 겁니다. 당시 발언이 뭐였는지는 직접 들어보시죠. 예.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될 때, 그리고 이것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우려될 때, 이럴 때 익명으로 이제 신분을 감추고 투쟁을 하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그러는 거지. 지금 조국 욕한다고 해서 대통령 비난한다고 해서 누가 불이익을 줘요? 예, 유 작가의 이 발언을 놓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최근 이 민주당 내에서 좀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쓴소리 내고 있는 박용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와주려는 의도 알겠지만 한 번에 검찰과 언론, 대학생이 모두 등 돌리게 만드는 일을 하신 것 같다라면서 유 이사장을 겨냥해서 오버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고 예. 또 여기에 또 같은 당의 친문 계열인 이 전재수 의원도 끼어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71년생 동갑내기인데요. 이 자네 발언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주의를 한번 둘러보시게 제발 오버하지 마시게라고 서로 이 오버라는 표현을 쓰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유 이사장 발언을 놓고 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 말라, 과하게 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였는데 누가 오버를 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도 논란으로 좀 이어진 모습이군요. 어찌 보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 여권 내부의 분위기가 좀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민주당은 지금 당 차원에서 조국 후보자 방어를 위해서 결집하고 있고 좀 조금 전 보셨던 유 이사장 또 이재명 지사, 김부겸 의원 같은 또 당내에서 잠룡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최근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내부에서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너무 외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선배가 후배에게로 정했습니다. 누가 선배고 누가 후배입니까? 검사 선후배 사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한 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조국 후보자 수사 관련해서 윤 총장에게 국민만 보고 가라. 정권은 순간이지만 국민의 검찰은 영원하다. 검사는 그만둬도 변호사로 할 수 있으니 먹고 살 수도 있다라고 썼습니다. 예, 최근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있었고 피의 사실 누출 논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홍 전 대표가 이와 관련된 글을 쓴 거군요. 네, 사흘 전에도 윤 총장 얘기를 썼습니다. 이때는 뭐라고 썼냐면 이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정치적 고려 없이 헌법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을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환호 작약할 일은 아니다. 그 다음이라는 얘기는 조국 후보자 수사 다음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한국당도 긴장을 하라. 양쪽을 다 공격하는 그런 모습인데 후배인 윤석열 총장을 뭐 독려한다고 할까요? 또 그런 모습이군요. 네, 일단 홍 전 대표가 이런 글들을 쓰는 것 역시 이 후배인 윤 총장이 지금 이 수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홍 전 대표가 내년 선거 준비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 비판 또
친박 중심의 현 자유한국당 체제의 비판을 좀 집중하고 있는데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홍 전 대표가 비판하고 있는 대상들의 약점을 윤 총장이 지금 틀어쥐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예. 조국 후보자 수사, 또 패스트트랙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홍 전 대표가 윤석열 총장을 뭐 치켜 세운다고 해야지 될까요? 독려를 하는 게 결국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윤 총장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 검사 시절 활약을 다시 좀 투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윤 총장이 국민만 보고 가라라고 쓴 글에 이런 말도 좀 덧붙여 놨습니다. 이 1993년 슬롯머신 비리 사건 때 나도 청와대 압박을 받았었다라면서 본인의 검사 시절 얘기도 또 같이 덧붙여 놨습니다. 예. 그렇군요. 슬롯머신 비리 사건 1993년 이 드라마 모래시계의 배경이 됐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또 모래시계 검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까? 네, 그 사족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 바로잡을 필요는 있는데 홍 전 대표도 본인이 모래시계 검사라는 점을 좀 강조하긴 했었지만 이 드라마 작가였던 송진아 작가가 2년 전에 좀 관련 사실을 바로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본인이 드라마 준비하면서 10대 명 정도의 검사들을 직접 만나서 취재를 했었는데 홍 전 대표도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라고 당시에 바로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서울 등 중부지방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 미만으로 선선하고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50에서 150mm, 그 외 남부지방은 30에서 80mm, 제주도 산지는 300mm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